단 2분 만에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데는 그 짧은 통화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손을 잡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지옥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평범한 가장이었던 제가 겪은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배신의 서막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평범함 속에 감춰진 지독한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는 박민석입니다. 어느덧 50대 중반, 남들이 말하는 번듯한 중견기업의 경영지원팀 부장으로 재직하며 오직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내 한민주와는 중매로 만나 큰 불꽃 같은 열정은 없었지만 26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은은한 정이 사랑보다 더 깊은 결속이자 훈장이라 믿었습니다. 군대 간 24살 아들이 방학 때나 집에 들르는 조금은 적막한 거실에서 퇴근 후 아내와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그 시간은 제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라는 아내의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그런 평범한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사건이 터진 그날 오후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퇴근길, 문득 아내가 좋아하는 보랏빛 프리지아 한 다발을 살까 고민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민석 씨, 맞으시죠? 저 최소연입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아내의 입에서 수천 번은 넘게 나왔던 그 이름.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다정함 대신 지독하리만큼 차갑고 건조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 씨가 제 남편 정혜준과 만나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저보다 8살이나 어려 저를 볼 때마다 형님, 형님 하며 허리가 굽도록 굽신거리던 놈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부부 동반 여행도 2번이나 함께 갔고 집안의 대소사를 공유하던 가족 같은 사이였던 그놈이 제 아내와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서연 씨, 지금 무슨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혹시 보이스피싱인가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고약한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요? 제 목소리는 이미 분노와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메시지 하나 보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걸 보고 나면 제 전화를 더는 장난으로 치부하지 못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기고 도착한 메시지 속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호텔 로비. 아내 한민주가 평소 집에서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강렬한 붉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그녀의 허리를 능숙하게 감싸 안고 입을 맞추려는 듯 다가가는 건 분명 정혜준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표정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욕망과 생기가 넘치는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을 지나 지하 깊숙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6년의 세월이 제 청춘을 다 바쳐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실체화되어 제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아내의 화장대 위를 채우던 진한 향수 냄새. 수요일마다 문화센터 모임이라며 화사하게 꾸미고 나가던 뒷모습. 오늘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요라며 보내던 다정한 메시지들. 그 모든 기억이 저를 비웃는 조롱으로 변해 돌아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충격적 폭로가 남긴 상흔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을 헤집었습니다. 절친의 남편과 몰래 호텔을 드나든 아내, 그리고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제 뒤에서 침을 뱉었을 그놈.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단 2분 만에 부정당하는 순간에 허탈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너져서는 안 됐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곧 서늘한 분노로, 그리고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상상보다 더 잔인하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잔인한 진실의 끝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이 제게 준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거실의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어떻게 내릴지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완벽하게 믿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그 믿음의 뒤편을 확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의 스마트폰보다 자신의 직감을 더 믿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완벽한 복수를 시작했는지 그 처절한 기록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저와 함께 진실의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진실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의 몰락은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입니다. 진실은 상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가혹한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최서연 씨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저는 한동안 거실의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저를 집어삼키는 대신 오히려 차가운 이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정황과 반박할 수 없는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서연 씨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인적 드문 골목에 위치한 카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연 씨의 모습은 며칠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인사도 생략한 채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 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이에요. 이미 탐정을 고용해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봉투를 여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아내 한민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편한 옷차림에 질끈 묶은 머리였던 그녀가 사진 속에서는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와 손목에는 제가 사준 적 없는 고가의 액세서리가 빛나고 있었고 사진 너머로도 느껴질 만큼 진한 향수를 뿌린 듯 보였습니다. 그 미소, 그 몸짓, 모두 제가 아닌 다른 남자, 정혜준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 씨, 이 사진들 보세요. 이 호텔, 이 카페, 두 사람이 얼마나 대담하게 움직였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처음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제 남편은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나오니 입을 꾹 다물더군요. 민주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우리를 철저히 비웃으며 쌓아온 시간입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정해주는 사진 속에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스킨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지하 주차장에서 정혜준이 아내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입을 맞추는 사진에서는 눈을 감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6년을 함께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품에서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다시 강조했습니다. 민석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직접 탐정을 고용해서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준 자료는 시작일 뿐이에요. 법정에서 그들이 그냥 친구 사이였다거나 한 번의 실수였다고 발뺌할 구멍을 완벽히 차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철저한 증거만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서연 씨가 추천해준 평점이 가장 높고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탐정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강남대로변 뒤편의 낡은 5층 건물, 간판도 제대로 없는 사무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 대신 묘하게 긴장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남자가 제 사연을 묵묵히 듣더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다만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저희는 오직 숫자로 된 날짜와 영상으로 된 증거로만 말합니다. 선생님이 아셔야 할 것은 진실 그 자체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그는 저에게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어떻게 이중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알리바이를 만드는지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체계적이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제 등 뒤로 평소처럼 지내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의심하는 순간 증거는 사라집니다라는 탐정의 조언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서의 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죠? 씻고 나와요. 당신 좋아하는 찌개 끓여놨어요.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찌개 냄새와 함께 묘하게 섞여 들어오는 그녀의 향수 냄새. 예전에는 향기롭다고 생각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썩은 악취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훨씬 정성껏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르고 아이라인을 길게 빼고 입술에는 붉은 틴트를 덧바르는 모습. 그 손길 하나하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문화센터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요즘 전시회 준비 때문에 다들 바빠서 저녁은 챙겨놨으니까 맛있게 먹고 먼저 자요. 아내는 현관문을 나서며 제게 가벼운 입맞춤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며 신발끈을 고쳐 매는 척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경쾌한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현관 앞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방금 뿌리고 나간 향수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년을 믿어온 사람이 내 눈앞에서 이런 연극을 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화장대에 놓인 그녀의 향수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대신 저는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갔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대한 연극 속에서 아내는 철저한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정혜준을 만나 호텔로 향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렌즈가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과 같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여보, 아직 안 잤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네 무덤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손을 잡았는지, 어느 모텔로 들어갔는지, 몇 시에 나왔는지 그 기록들이 쌓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그 자리에서 따져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숨을 죽이고
완벽한 한 방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설익은 분노는 상대를 도망가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증거만이 상대를 완전히 매장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진실의 무게는 이제 그들을 압사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자료 정리가 끝났다는 문자가 도착했을 때 저는 비로소 이 지독한 기다림의 끝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모든 연극은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붉은 커튼 뒤에 숨겨진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고통 그 이상을 그들에게 돌려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을 맞이하는지 꼭 지켜봐 주십시오.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도 배신에 대처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절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진실은 곧 밝혀집니다. 탐정으로부터 자료 정리가 끝났다는 문자가 왔을 때 제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난 26년의 세월을 무너뜨릴 사형 집행서와도 같았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이제 그들을 압사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무거워지고 있었고 저는 비로소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탐정 사무소의 문을 열자 그곳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건조했습니다. 중년의 탐정은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겁니다. 그의 건조한 목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이 재생되자마자 제가 본 것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동시에 지독히도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 아내 한민주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옆에는 정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아내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손길이 익숙한 듯 정혜준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26년 동안 제 옆에서 보여주었던 그 단정하고 조신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상은 이어져 두 사람이 나란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비췄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혜준이 아내의 엉덩이를 가볍게 툭 치자 아내는 까르르 웃으며 그의 가슴팍을 밀치는 신옷을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연인들의 농익은 유이였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붉은 간판이 번쩍이는 익숙한 골목에 모텔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는 척하더니 이내 익숙하게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위장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냉정했습니다. 선생님,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이 숫자를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확인된 것만 총 14번입니다. 14번의 기록. 그것은 14번의 배신이자 14번의 조롱이었습니다. 탐정은 이어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혜준의 카드 명세서와 아내의 동선이 겹치는 날짜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호텔과 모텔, 맛집을 순례하는 동안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집에서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며 오늘도 수고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머릿속에는 정혜준의 가식적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형님 하며 굽신거리고 저희 집들이 때 민주 형수님 같은 분을 얻은 형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겁니다라며 너스레를 떨던 그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가식적인 웃음 뒤에서 제 아내와 그런 짓을 벌였다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은 단순히 제 아내를 탐한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우스갯소리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말이죠.
이 감정은 단순히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이죠. 저는 그날 탐정사무소를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고 끝내는 건 복수가 아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사회적 명성, 재산,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입니다.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최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준비가 끝났습니다. 14번, 사진과 영상 모두 확보했습니다. 전화 너머 서연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지옥을 지나오고 있었겠지요. 우리는 단순히 이혼 소송으로 끝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헤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웃으며 즐겼던 그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맛보게 해줄 겁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우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간자 소송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뺏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과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을 누르십시오.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대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네. 아내의 가식적인 걱정, 어린 말투에 저는 속으로 이혼 소장을 작성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네가 누리는 이 평온함이 곧 너의 가장 큰 고통이 될 테니까. 저는 이제 냉혈한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6년의 사랑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치환되었고 제 머릿속은 오직 그들의 몰락만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은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포식자로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가면을 대중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서 처참하게 찢어버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절대 안 그래라고 믿고 계신가요? 99%의 확신보다 1%의 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겠지만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여러분은 과연 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복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음 수순을 위해 호텔 라운지의 4인석 테이블을 예약하려 합니다. 그곳에서 벌어질 최후의 심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가면이 벗겨진 그들의 비명이 라운지에 울려 퍼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연극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습니다. 90%의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남자의 복수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복수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만의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배신의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과 구독은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지옥의 문이 이제 막 열렸습니다. 과연 누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까요? 이제 곧 공개됩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멈추는 데는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그들을 압사시키기에 충분했고 이제 모든 기만적인 연극은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라운지의 가장 깊숙한 안쪽,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으면서도
호텔의 화려한 조명이 비극을 더욱 선명하게 비출 수 있는 4인석 테이블을 예약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저와 최서연 씨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차분하게 앉아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맞잡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정혜준의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그는 평소처럼 싱글벙글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제 아내 한민주가 화사하게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가 자신들의 부도덕한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라도 되는 줄 아는지 평소보다 더욱 정성 들여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왔네? 우리 넷이 이렇게 모이는 거 정말 오랜만이다. 그치? 민주가 서연 씨의 옆자리에 앉으며 천연덕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혜준 역시 제 옆에 앉으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님, 오늘 메뉴는 제가 고를까요? 여기 스테이크가 일품이라던데. 그놈의 가식적인 친근함의 위장이 뒤틀렸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한 잔씩 따랐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오갔습니다. 아들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함께 다닌다는 문화센터 이야기까지. 그들은 마치 완벽한 연기자처럼 서로의 눈을 피하며 저와 서연 씨를 속이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정혜준의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손길을 주고받았는지 탐정의 실시간 보고를 통해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와인잔이 비워지고 메인 요리가 나올 때쯤 저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라운지에 평온했던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준 씨, 민주야, 오늘 사실 그냥 밥이나 먹자고 부른 건 아니야. 제 말에 정혜준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어휴 형님, 갑자기 왜 그렇게 진지하세요? 무슨 큰 발표라도 하시게요? 혹시 승진하셨나? 저는 대답 대신 발치해 두었던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연 씨의 것이었습니다. 발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우리 네 사람이 같이 보고 가야 할 게 있어서. 민주의 얼굴에서 서서히 웃음기가 가시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요, 여보? 서연 씨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뻗어 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놓았습니다. 사진이 등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정혜준의 입가에 머물던 가식적인 미소가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비명을 지르려다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강남의 어느 카페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비 오는 날 정혜준이 민주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뒷모습이었고, 세 번째 사진은 새벽녘 같은 문에서 나와 정혜준이 차문을 열어주며 민주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혜준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경쾌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주는 사색이 되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이거 오해야. 누가 장난친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14번이야, 민주야. 우리가 확인한 것만 14번. 수요일 저녁 문화센터. 금요일 오후 봉사활동. 네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놈이랑 모텔 드나든 횟수가 정확히 14번이라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라운지의 정적을 뚫고 칼날처럼 그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연 씨가 이어서 자신의 봉투에서 카드 명세서와 위치 기록 캡처본을 꺼냈습니다. 혜준 씨, 지난달 지방 출장 간다고 했던 날 기억나? 여기 호텔 결제 내역 보여? 민주 씨랑 같이 있었잖아.
나한테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었니? 서연 씨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혜주는 이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형님, 그게 아니라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그놈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비굴하게 몸을 낮췄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나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외로워서. 너도 알잖아. 민석 씨 바빠서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외로워서 내 남편을 건드렸니? 서연 씨가 민주의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힘들 때 같이 울어준 사람이 나였는데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어? 너희 둘이 만든 이 지옥. 이제 너희가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할 거야. 그때 테이블 옆 빈자리에 앉아있던 중년의 여성이 서류 가방을 열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미리 동석시킨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석 씨와 최소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금 두 분께 각각 이혼 소장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즉석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라운지 안에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사회적 체면을 목숨처럼 아끼던 정혜주는 주변의 눈치를 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주는 소장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혜준의 멱살을 잡는 육체적인 폭력 대신 법과 진실이라는 가장 잔인한 무기로 그들을 난도질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호텔 조명 아래서 가장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추악한 짓을 저지른 주인공들이었다는 사실을요. 이보다 더한 드라마가 있을까요? 26년의 믿음이 단 한 통의 서류 봉투로 박살나는 순간의 쾌감과 비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신자들의 비굴함입니다. 당당하게 사랑이라 외칠 줄 알았나요? 진실 앞에 서면 그들은 그저 자기 안위만 걱정하는 겁쟁이일 뿐입니다. 정해주는 형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빌었고, 한민주는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며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비참한 몰골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단 한 뼘의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뺨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품위를 지키며 법적으로 그들의 숨통을 죄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감정은 순간이지만 증거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법은 차가운 머리를 가진 사람의 편입니다. 혜준 씨, 형님 소리는 이제 그만해. 듣기 역겨우니까. 그리고 민주야, 네가 말한 그 외로움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이제부터 똑똑히 깨닫게 해줄게. 오늘부터 너희는 지옥에서 살게 될 거야.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너희가 발붙일 곳은 없을 테니까. 제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배신자들이 떠난 자리. 라운지에는 차가운 와인 향기만이 남았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며 서로를 탓하던 그들의 비굴한 모습은 제가 26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도 믿었던 동생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욕망의 눈먼 추악한 짐승들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심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가진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서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배신이 남긴 상처 위로 차가운 복수의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복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는 법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소송의 끝에 그들은 어떤 몰락을 맞이하게 될까요?
재산 한 푼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그들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복수했을 거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제 진짜 복수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끝까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배신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처절한 정의 구현의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복수는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옥의 끝에서 우리는 뜻밖의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배신자들이 떠난 호텔 라운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와 최서연 씨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죠. 그날 이후 한민주와 정혜준의 삶은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고 정혜준은 업계에서 사실상 매장되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변두리 일용직을 전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민주 역시 제가 가져온 집과 재산권 행사로 인해 작은 원룸으로 쫓겨나 평생 해본 적 없는 고된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비참한 최후가 제게 큰 기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마음을 채운 것은 예상치 못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며 서연 씨와 자주 만나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가 세상에서 자신의 아픔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기념으로 조촐하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 기운이 기분 좋게 올라올 때쯤 서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우리 오늘만큼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로 있어 보면 안 될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었고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이끌고 근처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서로를 갈구하듯 안았습니다. 26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느꼈던 것은 의무감과 익숙함 뿐이었다면 서연 씨와의 시간은 그야말로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손길 하나, 호흡 하나가 마치 수십 년을 함께한 연인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궁합인 걸까요? 신체적인 조화는 물론이고 심장 박동의 속도까지 닮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혼이라는 서류상의 구속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궁합 담당이 되기로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장 잘 맞는 파트너로서 힘들 때는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외로울 때는 온기를 나누는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한 것이죠. 배신이라는 지독한 고통이 역설적으로 제게 가장 잘 맞는 짝을 선물해 준 셈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묘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비극의 폐허 위에서 진정한 행복의 싹이 터시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앗아가며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하곤 합니다. 저 역시 26년이라는 세월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영혼이 통하는 동반자를 얻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혹은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십시오. 비극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끝은 곧 시작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배신자들의 몰락은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정혜준은 한때 잘 나가는 영업맨이었지만 소송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마자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사회적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정도 잃고 명예도 잃은 그는 이제 낡은 지하방에서 소주병을 끼고 산다고 합니다. 한민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예쁜 옷과 화려한 장신구를 좋아했지만 위자료를 갚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팔아치워야 했습니다. 얼마 전 그녀를 시장통에서 우연히 봤다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예전의 우아함은 간데없고 찌든 생활감이 가득한 얼굴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소식을 들으며 복수심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제 옆에 앉아 책을 읽는 서연 씨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는 배신이라는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그 뜨거운 불길이 우리의 가짜 관계를 태워버리고 진짜 보석 같은 인연만을 남겨주었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라면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이자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역설적인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비도덕적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껍데기뿐인 26년의 세월보다 단 하룻밤의 진심이 담긴 교감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향수 냄새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대신 서연 씨의 살결에서 느껴지는 은은하고 편안한 향기에 취해 잠이 듭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서연 씨와 함께 노을이 지는 한강변을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석양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집니다. 배신이 남긴 상처 위로 차가운 복수 대신 따뜻한 사랑의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우리 참 잘 맞네요. 서연 씨의 웃음 섞인 말에 저도 화답합니다. 네, 정말 완벽한 궁합입니다. 이제 저희는 과거를 뒤로하고 오직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형태의 행복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응원합니다라는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도 언젠가 찾아올 진짜 궁합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사랑하고 행복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눈부신 석양이 비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새로운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